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오르면서 2100선을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증시는 오늘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의 4분기 실적치도 예상치와 부합되게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었죠. 우리 국내 증시는 보다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102포인트에서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의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27일과 28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실적이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2%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잠시 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먼저 들어온 종목 위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빨리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째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택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올해 첫 FOMC 회의를 눈앞에 두고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살짝 조정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 오늘 국내 증시도 2100선 위에 움직이면서 강보합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한 21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점 위에서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강세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2100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장 5일선과 21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2100선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 현재 1,144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규모는 절반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개인이 사흘째 매도 우위로 보여주면서 1,1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9포인트 오르면서 52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4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 꾸준히 높여가면서 장중 52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5일선과 21선이 맞닿는 526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6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4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11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80전 상승한 11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조정을 바탕으로 상승하면서 1119원에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더욱이 FOMC 회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 앞두고 오늘 시초가 부근의 횡보한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상승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2%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더 크게 오르면서 4%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부품주인 만도와 글로비스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전 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법적 관리 실시하면서 조정받았던 조선주와 해운주 오늘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미포소윤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3% 급락하고 있고요. SS페노션이 약보와 한진해운이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OCI와 웅진에너지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솔미스와 동진세미케 4% 강세 보여주면서 태양광 관련주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한판으로 모아봤습니다.
현대제철이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예상치로 또는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에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방직은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4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는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어니쇼크로 오늘자 이틀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8% 약보합권을 움직이면서 12만 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4분기 영업손실이 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 초반부터 12만 원대 주가를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스마트폰 실적 부진과 함께 TV 판매 부분에서도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 흐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현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국내 4위 해운사인 해운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일이었고요.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해운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이었죠.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배신감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벌크선 운임지수가 1,300선까지 추락하는 등 벌크선, 그러니까 벌크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게 오히려 벌크 업황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한데요. 먼저 배 박사님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의 회생 절차가 과연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얼마나 클지, 사실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영향으로 번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제 해운업계 4위고요. 벌크업계 2위인 그 대한해운이 어제부로 거래 정지화되면서 회사 절차 그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공시가 나갔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 달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다가 유상증자 물량까지 그 부담을 안은 채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대한해운 자체적으로 그 업계 아까 말씀드린 BTI가 지금 1,3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2,800까지 올라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하여서 제가 보는 점, 근데 유볼 같은 경우는 1,500% 정도가 넘지만,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 한 5천억 정도씩 적자가 나는데요. 자기 배가 37천, 사선이 37척인데 비해서 부채, 그러니까 용선이 142척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부채를 많이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첫 번째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방침이 있다는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거 잘못된 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투자자들한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점, 한 달 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곧바로 이제 회사 갱생 절차를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를 시켰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우롱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대한해운 자체적으로는 악재지만은 다른 이런 업황 쪽으로 크게 번질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양심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예, 대한해운의 회생 절차에 대해서 해운주 전반으로 퍼지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배 박사님의 의견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해운주와 조선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차례를 갖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연구원님께 해운주 업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해운주는 벌크선 업황 그리고 또 컨테이너선 업황도 좀 함께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역시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들의 그런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연도 2001년도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은 이 해운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 BDI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해야지만 이 해운주의 그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내수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은 13억 인구가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 전 세계 그 바닷가를 이용해 갖고 계속적으로 운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BDI 지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많은 인구와 또 많은 물품들이 오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BDI 지수는 이 중국과 상당히 많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중국의 이런 내수가 활발하게 된다면 BDI 지수 상승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 그 컨테이너 업체들의 주가 수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약세를 보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그런 업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들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갖고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접근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고른다면 어떤 역시 뭐 한진해운이나 이런 그 대형주 위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주가 종목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상반기 내에는 큰 수익이 가능한 업황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해운주 올해 전망 긍정적으로 내려주신 건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현재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긍정적이지 않은 듯 하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다시 주가가 턴할 수 있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해운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선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해운 쪽보다는 조선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조선주 이제 요번에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고를 쳤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이제 자기 주식을 장내에서 전부 처리함을 했지만은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크게 악재로 번지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또다시 이제 규리섬이 이게 하나 남았다. 카라 이런 해체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SM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출렁거리지 않다시피 해운업체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올해 BTI는 이제 1300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도 가능하고요. 2800포인트 이상 되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느 정도 재무 관리를 잘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안 한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더 주가가 지금 같은 거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2만 원 선대에서 지금 4만 원 선대까지 급등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시피 업계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좋을 때 역발상적으로 이럴 때 저 투자에 과감하게 하신 쪽이 옳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벌크선호님 지수, BDI 지수죠. 배 박사님께서 지금 입 안쪽에 뭔가 장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벌크선 운임 지수는 BDI 지수라고 합니다. 함께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조선주와 해운주 금년도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도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또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토크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께서 현재 들고 계신 종목들, 배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두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네요. 삼성생명이 오늘도 1% 정도 더 오르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수익은 이제 9%를 넘어가고 있고요. 12월 22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 역시 5% 이제 가까운 수익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12월 1일에 매수를 했었죠. 45,850원이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였습니다. 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 강과권에서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오늘 한 종목 매도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골든브릿지 증권입니다. 손절가 이탈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매수한 날은 1월 19일이었고 지난주였죠. 매수한 가격은 1,955원이었는데 손절가로 주셨던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배 박사님 현재 두 가지
LG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우리가 매수한 날이 12월 22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10% 가까운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2위 종목은 LG생명과학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1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12월 28일쯤이었죠. 목표가인 52,000원서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그때 매도를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조금 더 끌고 가 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배 박사님 종목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 한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건데요. 네. 골든브리지 건 이제 제가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한 10% 정도 더 빠졌을 때 매수를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보여준 대한해운 같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 그런 회사는 철저하게 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10% 정도 추가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추가를 매수면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룰상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손절매 처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전문가로 등록했으면 이런 정보를 들어갔으면 이 부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할 텐데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쪽하고 계약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어쨌든 방송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번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설명해 드리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 2,000원선 아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데 한 번 더 10% 정도 더 빠졌다 그러면은 충분히 겁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매수를 하면 이 매수 단가가 더 낮아지면서 단기 반등에 의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이러면 충분히 수익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할 종목은 아니고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 종목 한 종목 살펴봤고 어떤 종목 다시 한번 AS 받아볼까요? 예, 한 종목 굳이 한다면 이제 삼성생명을 들어보겠는데요. 맨 위에 있을까 그냥 하는 건데 삼성생명 뭐 괜찮은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삼성생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차트는 1차적으로 한 10% 정도 차트를 보면 설명해드린 1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2차적으로 한 10% 정도 더 상승 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론도 한번 상승 추세가 들어가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이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추천 매수 그런 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그룹 최근 들어서 삼성 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금융주들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흐름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둬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배 박사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심기원 연구원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 배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 심기원 연구원님은 현재까지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일제히 수익이 나고 있고요. S-오일이 대단합니다. 한 주 동안 6% 이상 수익을 더 내준 거고요. 어제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날은 11월 17일이었고 수익률은 37% 이상 이제 4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섬이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오릅니다. 수익이 22% 정도 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오늘장 굉장히 강하네요. 2%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이 이제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수했던 NC소프트 역시 한 주 만에 4.6% 수익을 냈군요. 이제 4가지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요. KB금융이 오늘 다시 2%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매수한 날은 12월 15일이었고 매수한 가격은 58,500원이었습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1위, 2위 종목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S-오일을 지난주 수익이 26.5%였거든요. 한 주 만에 수익이 거의 10% 이상 더 난 겁니다. 매수한 날은 11월 17일이었습니다. 자, 2위 종목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한섬인데요. 한섬은 12월 8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역시 매수한 지는 한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한섬 역시 22% 정도의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신기한 연구원님. 네. 종목 배틀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S-오일을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은 5만 원대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셨겠죠. 예, 종목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뭐 우선 SO일 뭐 매수는 11월 달에 했지만은 뭐 아직 뭐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갈 그 기간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2011년도는 특히 이 석유 화학주들의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질 전망이고 또 그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강한 그러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일에 대한 그런 그 매수 세력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뭐 30% 넘는 수익이지만은 매도할 생각은 없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갖고 50% 넘는 수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일주일 만에 뭐 10%가 올랐지만 사실 일주일 이 종목으로 본다면 뭐 6에서 7% 정도밖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로 인해 갖고 1%가 올라도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난 시점에서는 1%가 아니고 뭐 1.23% 3%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은 매매 회전율을 좀 낮추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그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투자법을 좀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나머지 종목도 하나 보시면은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화학주로서 강한 모습을 역시나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는 화학주들의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질 거고 거기서도 탑픽은 역시 하나케미칼이라는 말을 제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1분기까지만 가져가 보신다면은 좀 더 큰 수익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NC소프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크게 이루어졌지만은 경쟁사 그런 게임의 이제 유료화가 시작이 되면서 NC소프트의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진출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다시 한번 두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님 포트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배찬수 배박사님 2종목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님 1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건지 먼저 배박사님 종목부터 한 종목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SK텔레콤을 갖고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이요. 예. 예. SK텔레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통신 회사고 뭐 모르는 사람 없고요. 외국인들로 가장 선했던 한때 SK텔레콤 뭐 100만 이상 넘어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대인데요. 일단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뭐 단기 순이라든가 유볼 같은 거 3만 프로가 넘고요. 단기 순이익은 매년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상 언제 들어가느냐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차트를 보면서 지금 왜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시기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18만 원대 가격대 이 고점선을 찍고 그다음에 16만 원대 이 저점선을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도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6개월 정도 이뤄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려오지 않을 듯하게 여기서 급등을 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저점 16만 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금 뭐 바닥선에서는 조금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아주 좋은 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 선에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18만 원 선까지의 박스가 아니고 이제는 지수도 이제 다시 2100포인트를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2200, 2300포인트까지 간다면 한 19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정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 박사님, 예. 다른 전문가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고 여타 다른 전문가들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지수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 뭐 말하자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IT나 자동차 같은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데 배 박사님은 통신주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율이 3만 %를 넘어간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예. 쉽게 탄력이 붙을 만한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을 좀 내다 팔았고 파생 상품도 아래로 잡아서 이제 지수를 종합지수 갑자기 50포인트 정도 하락을 시켰는데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 외국인 포지션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50%가 넘는 외국인들이 한번 또 입지를 하게 되면은 거의 그 코스닥과 같이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50% 이상 물량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SK텔레콤 경우도 거의 49%, 50%까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박사님,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차트가 어떤 차트인가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주가 지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이 파란 선이 외국인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외국인들 비중 옆으로 보면은 거의 50%라고 49%라고 써 있는데요. 물량이 50%까지 갖고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가장 먼저 띄울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40% 미만으로 줄었다 다시 한번 50%까지 물량을 다시 쓸어 담았는데요. 이 물량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면 60%, 70%까지도 가능하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기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한 20만 원 이상도 SK텔레콤은 충분히 오를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2011년도 목표를 한다면은 주식하시는 분에 제가 강연도 많이 하는데 연 뭐 20, 30%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갖고 가실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도 위주로는 가장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 박사님, 좀 전에 예. 목표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가와 매수가까지 함께 좀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빠진다면은 16만 원 선의 목표 손절가를 정해 보겠는데요. 그 16만 원 선도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한 번 더 매수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리스크 관리상 목표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16만 원으로 정했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선, 그러니까 충분히 한 10% 이상,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9만 원 정도가 목표가로 한 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SK텔레콤 신규 종목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신기현 연구원님께서는 조금 공격적인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 여행주 중에서 이제 모드 투어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 여행주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모드 투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단기간에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2월 이제 설 연휴가 상당히 이제 길게 잡혀 있습니다. 뭐 최대 9일까지 쉬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가 국내 여행 상당히 지금 패키지 상품들이 거의 뭐 매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3월 달에도 뭐 3일절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연도 1분기 이러한 그 여행객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미국의 계속적인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갖고 달러 대비 원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는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행주 그 중에서도 탑픽인 이 모드 투어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무난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 손절가는 한 35,000원 라인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그때는 손절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뭐 여행주, 항공주 금년도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익히 많이 들어온 바고요. 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게 적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를 비교해봤을 때 하나투어가 조금 더 몸집이 큰 기업이 아닙니까? 왜 네. 모두투어를 선택하신 건지 다시 우선은 한번 뭐, 얘기를 해주세요. 뭐 하나투어가 물론 더 크지만은 그런 그 집약성에서는 모두투어가 조금 더 앞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그런 갭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 때문에 모두투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유효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라인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5,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좀 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두투어 오늘 가격대가 4만 원 초반이니까요. 5만 원 목표가라면 주당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신기현 연구원님 종목 배틀 종목들 눈여겨보신 분들은 모두투어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찬수 배 박사님 한 종목 더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한국전력을 갖고 왔습니다. 그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아주 매수 적기인 회사고요. 뭐 국내 전력 독점점 지위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런 생각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정기로 동결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인데 그 이후에 다시 수요가 이 한파로 인해서 사상 최대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기로 이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단기 악재에 의해서 우량한 회사가 급락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연구소의 결과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31,000원대 그 앞전에는 33,000원대 고점을 찍고
그 앞에선 아주 2개월 동안 아주 길게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선 27,000원, 8,000원 선을 바닥선으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오늘 첫 양봉에는 충분히 따라잡아도 무난해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짧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31,000원대까지의 한 1-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매수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배 박사님, 예. 한국전력 역시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요즘 증시에서 정말 한국전력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한다 얘기를 상반기에 내놨거든요. 예. 전기요금 인상이 곧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플러스에서 과연 작년까지 3년째 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기업 자체는 탄탄하겠지만 예. 어떻게 좀 쉽사리 주가가 올라가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대한해운과 비슷한데요. 한 1,200억, 유보율이 1,200% 정도고, 이제 한국전력도 그런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자 폭이 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감안한 점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경기와 상관없이,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한번 붙어버리면 갑자기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에 전기를 안 쓰는 가정이 없고 안 쓰는 기업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은행을 파산하지 않게 막는 것 같이 한국전력도 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그 회생 절차로 들어가고 그런 일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이 망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차원에서 한국전력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제외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료가 동결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1,000원에부터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결이 다시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자율 반등에 의해서 지금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율 반등에 의해서 10%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거군요. 예, 배 박사님의 종목 한국전력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매수하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해운주,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길게 나눠봤었는데요. 한진해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하나하나공님이시고요. 39,650원. 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좀 잡아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거거든요, 배 박사님. 예. 예, 한진해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그런 안 좋은 내용이 있죠. 회사 자체적으로는 안 좋지는 않고요. 요번에 이제 대한해운 같은 해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이제 피랍된 선장이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해운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떠나가는 배들이 지금 굉장히 꺼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악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약간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은 장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뭐 광우병,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닭고기라든가 돼지,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유통업계가 이 타격이 좀 있는 것과 같이 단기적인 악재는 되지만 어쨌든 경기는 앞으로도 해운뿐만 아니라 해운, 철강, 조선, 뭐 자동차 업종, 기계, 전기전자 업종 이런 업종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해 드리면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의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려할 모습은 아니고요. 현재 가격은 36,800원 선으로 고점 대비로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면 거의 앞에 있는 저항선과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앞에 61선과 부딪히는 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는 단기 반발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놀라서 순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길게 가져가시면 4만 원 이상 충분히 수익을 한 10% 정도 보시고 4만 5천 원 내지는 5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아도 무난하게 그 가격은
도달하는 종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한진해운 봐드렸고요. 자, 다음은 넥스콘테크입니다. 넥스콘테크를 8,0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340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2% 오르면서 7,300원 선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예.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기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전기차 관련된 그런 주로서 상당히 그 성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BMW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업무 제휴를 통했고, 또 이제 그 소니 에너지라든가 일본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업무 제휴를 통해 갖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세계적인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이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과의 그런 업무 제휴를 통해 갖고 이제는 대세 상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런 큰 폭의 하락세를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해 구간이시지만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은 이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넥스콘테크도 역시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등 금속 가격이 오르면 함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계 1위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국제 금값이 3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었고, 때문인지 고려아연이 오늘 3.8%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30만 2천 원입니다. 고려아연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을 30만 5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732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손실이 나신 거거든요. 예. 이제 오늘 3% 정도, 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과 철저히 저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고 바닥권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들인데요. 회사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지금의 금값 하락에서 뭐 3개월에 최저라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금값 하락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모습과 다르게 회사 내용을 본다면은 뭐 유보율도 아주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회사 순이익도 매년 뭐 한 3,000원 이상씩 나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전혀 문제는 없는 모습입니다. 단지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선에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우량한 회사든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금값이 사상 최저로 생각하면 오히려 최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 하락에 의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선은 27,000원 선, 28,000원 선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으면은 충분히 32,000원이면 오히려 1-2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단위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또 틀렸네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27만 선, 28만 선이 단기 바닥선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지금 다행히 5만 원이죠. 30만 5천 원이면 거의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27만 원, 28만 원 가격은 오거든요. 이때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어느 정도 이제 원한이 계시면은 31만 원, 32만 원 정도에 정리를 해서 10% 정도 수익이 나고 정리를 하신 타이밍을 한 가지 제시해 드리고요. 굳이 정리를 하시지 않고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이라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길게 다시 한번 여기선 수렴 구간을 길게 이은 다음에 다시 한번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되, 다시 30만 원 아래가 된다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늘리신 다음에 한번 길게 가져가시는 식의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아연 봐드렸습니다. 자, 삼성생명에 이어서 국내 생보사 2위 기업이죠. 대한생명이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삼성생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지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좀 살펴봤더니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11%로 삼성생명 6%보다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생명을 8,100원에 20% 사셨다고 349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일단은 생보주, 보험주겠죠.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들썩이고요. 일단은 이런 보험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을 먼저 여쭤보고요. 예, 우선 개인적으로 뭐 보험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보험주 많이 상승을 하지만은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됐고 2월 달에는 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8,1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보험주를 조금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가 특히 화학업종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이런 신성장 산업으로 조금 종목을 교체하시면은 보다 빠르게 수익이 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생명 물론 좋은 주식이지만은 지금 물량 정리하셔갖고 탑 업황으로 갈아타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생명보다는 좀 더 탄력 있을 만한 종목을 보자라는 신기현 연구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말씀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동국실업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동국실업을 보시네요? 예. 예. 그 타이밍적으로 아주 괜찮은 타이밍으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제 자동차에서 기아라든가 뭐 현대차에 그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아차도 K 시리즈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고 현대 시리즈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현대 그랜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그 그랜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알려질 예정인데요.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차트 모습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모습은 오히려 지금 바닥선 2,000원대 이하의 1,800원대 바닥선을 긁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타이밍은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회사 내용적으로도 뭐 순이익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내용적으로 괜찮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다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건 며칠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0% 정도 2,2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2차적으로 만약에 자동차 테마주가 크게 일어난다면은 2,500원 정도 한 20% 정도, 20, 30% 정도까지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 2011년도 들어서 부담 안 되고 업종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들어가시다면은 동국실업 정도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1,800원대에 들어가셔서 2,200원, 길게는 2,300, 400원, 500원까지 길게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문의 참 잘 하셨네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심팩 보겠습니다. 5,300원에 10%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요. 들고 계시다고 향후에 전망 알고 싶습니다. 255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심팩을 5,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당 한 40원 정도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예. 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심팩이요. 심팩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서 기술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심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들어서 4,000원 선과 바닥선과 지금 5,000원, 5,300원 선 이상선에 이 박스권을 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적으로, 물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 단가는 뭐 최근 들어서 5,300원이면은 고점이긴 하지만은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모양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차트 모습인데 제가 즐겨 하는 모습은 저가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단기 반등이 일어나는 그때 타이밍을 잡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타이밍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건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매수하는 타이밍인데 이런 모습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점을 뚫다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보이면은 그때 되면 이제 손절봉을 정하지 않고
한 30-40%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제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그런 타이밍을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지만은 5,000원, 5,500원, 5,600원 정도 1-20% 났을 때 그때 이 실현을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절가를 철저하게 정해서 만약에 5,000원 선이면 5,000원 길게 막막하게 계속 하락하는데 꾸준하게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느 경우는 이제 서부 터미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13,000원까지 빠졌을 때 왜 손절을 하지 못했냐 한 가지하고 두 가지는 13,000원에 회사 내용이 좋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서부 터미널 같은 경우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2만원 선 이상 돌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손절폭을 정하면은 5,000원 선에 정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4,000원 초반에 매수하는 식으로 발바닥에 이렇게 손절폭과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TX 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어제 4% 이상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안정이 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은 3964님이십니다. 신기현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조선업종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라든가 상반기 이후에는 상당히 그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역시나 상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너무 많은 그런 비중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조정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포트 비중의 한 10%에서 15% 정도 내외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 바라보신다면은 수익 구간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현대산업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산업을 39,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시흥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793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꽤 높은 가격대에 사셔서 지금 주당 한 5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배 박사님. 네. 이 종목을 좀 길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건설주 업체 전반적으로 이제 2011년 정도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 특히 현대 건설이 이제 M&A 그 사건 이후로 폭락을 했다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도 그 현대 그룹의 그런 계열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현대사업 아이파크 쪽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렴 구간 이 부분에 작년도에 수렴 구간을 뚫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수렴 구간 이상 그 지수대로 안착을 했다고 봐도 무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대 건설의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은 32,000원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올라간다면은 거의 37,000원, 8,000원 선이 바닥선이기 때문에 지금 39,000원 선이면은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한 번 더 내려온다면 37,000원 선에 한 번 더 1차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길게 가져가시면 4만원 이상 한 4만 5천원 내지 5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를 설정해도 무난한 건설주 업체 전반적으로 괜찮고 아이파크 회사 이미지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만 원이라면 충분히 지금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산업 봐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권에서 비교적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현대기아차와 함께 부품주도 오른다라는 말씀 좀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현대모비스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 급등하면서 29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문의하신 분은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29,600원이 매수 가격이라고 하십니다. 현대모비스 8658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2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29만 6천 원 매수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기한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최근에 2011년도 가장 그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인 이 자동차 업종이 조금은 약세의 국면을 보였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충만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 기아차의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품주도 상당히 이제 그 주가 흐름이 강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런 품질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는 글로벌 탑
그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뭐 역시나 그 28만 원 선을 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1만 원 선에서는 조금 뭐 저항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자동차 업황, 특히 현대 기아차의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면은 충분히 정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 서울경제TV 증권 전문가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병곤 전문가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중이고요.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자세한 시황과 종목 분석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ntv.co.kr 접속해서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